안녕하십니까. 숏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된다. 기가 와래 간지럽지. 누가 내오가나? 숏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된다. 숏 자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과연 숏은 정말 악일까? 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주식백화점 박영준입니다. 뭐 말이 안 되노. 와, 근데 요즘 진짜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12년 정도 장사했는데 이렇게까지 장사가 안 된 적이 없었어요. 네. 제가 낮에 직장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유통회사예요. 그 유통 쪽도 지금, 그 작살이 났습니다. 작살 난 정도가 아니고, 걔 작살이 났죠. 저보다 좀 더 오래 개인 사업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런 적은 뭐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네요. 근데 단순히 경기 안 좋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조금 유통 구조 이런 것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약간 그 테이프, 우리 어릴 때 이렇게 귀에 꽂고 이렇게 테이프 음악 들었잖아요. 거기에서 CD로 넘어가고, CD에서 MP3 넘어가고, 지금 에어팟까지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통업이라는 게 약간 CD 그 시절에 머물러 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약간 사양산업 뭐 그런 걸로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지금 장사고 나발이고 간에 그게 중요합니까? 오늘 금리 인하가 어떻게 나올지 어떤 스탠스로 나올지 그게 중요하죠. 저번에 제가 강조 드렸던 게 그겁니다. 12월에 연준에서 특히 오늘이죠. 금리 발표를 하는데 이제 향후 2026년에 어떻게 할지 몇 번 할지 어떤 강도로 할지 제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금리 인하 강도가 크고 횟수가 많을수록 작살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2025년에 벌써 금리를 두 번 내렸어요. 만약에 12월 달에 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발표를 하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금리 인하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금리 인하, 특히 지금 두 번째 금리 인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죠. 이게 주가에 다 선반영이 저는 된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봐도 주가 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연준의 그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로 발표를 한다면 저는 이제 위험 신호로 감지를 이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험 신호로 이제 감지를 하십시오. 그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주식 오른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지금 벌써 금리 인하를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번 세 번째죠. 여기서 또 오른다고요? 잠깐 오를 수도 있겠죠. 그게 저는 여기서는 잠깐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가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주식 시장이 이제 너무 과열됐고 고금리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너무 어떤 과열됐을 때 지금 너무 경제가 뜨겁고 과열됐을 때 이제 조절하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너무 작살이 나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지금 주식 자산을 보면은 과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누가 지금 주식 시장이 식었다고 말하겠습니까? 딱 봐도 지금 두 번째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이제 오늘 발표를 하니 많이 극하고 있는데 지금 개미들 잠 못 자고 대형 선배님들 유튜버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떻게 해요? 막 몇만 명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야, 이 시간에 잠 안 자고 지금 저기에 붙어서 금리 인하가 되면은 떡상한다는 그거를 지금 그렇게 지금 좀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고용지표나 뭐 제조업 지수나 여러 가지 이제 지수를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이제 흔들리고 있잖아요. 흔들리고 있고 우리 실적도 지금 좋게 좋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주식이 다시 랠리를 가려면 지금 나왔던 어떤 실적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와야지 여기서 이제 랠리가 갑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실적은 좋은데 기대감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실적 대비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한 5년까지는 아니고 한 3년치의 어떤 그 실적을 끌어다 쓴 것 같습니다. 1년치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실적하고 금리 인하의 기대감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선반영이 돼서 지금 이렇게 좀 과열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세 번째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어떤 지표들이나 기업의 실적들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제 매도를 하려는 리스크를 좀 준비하려는 그 어떤 매도세가 좀 꽤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누가 신용을 써서 주식을 뭐 더 간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에서는 레버리지 쓰는 거 아닙니다. 근데 미국 주식에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많잖아요. 뭐 어떡할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자산, 특히 주식 자산 가격의 위치가 이미 금리 인하 한 두세 번 정도는 선반영이 됐다. 좀, 그래서 이제 좀 미래를 좀 당겨 썼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뭐 6개월, 1년 당겨 쓴 건가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12월 달에 이제 금리를 내리면 주식 시장은 좀 잠깐은 반등을 할 것 같아요. 잠깐은 반등을 할 것 같은데 그게 다시 대세 상승장으로 또 간다. 그런 가능성은 저는 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잠깐 오를 수 있겠지만 이제 내년에 이제 2026년에 이제 금리 스케줄이나 이제 이런 거는 이미 저는 이제 좀 재료가 끝났다. 이제 금리 인하 재료 1년 썼으니까 이제 재료가 좀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하고 이제 서서히 제가 봤을 때 현실을 이제 조금 보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 기대감이 이제 현실로 조금씩 회귀를 한다. 그래서 조금 변동성이 이제 12월 달, 1월 달에는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차트를 볼 때 미국 시가총액 그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 제가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그 종목은 솔직히 매일 한 세네 번을 봐요. 근데 이미 버크셔가 그 회사의 어떤 그 이익금으로 우량주를 계속 매입을 하잖아요. 버크셔 해스웨이의 그 배당으로 버크셔 해스웨이가 다른 우량주를 계속 사서 실적이 간단 말이에요. 그 버크셔 해스웨이는 배당도 안 주죠. 배당 줄 바야 기업의 가치를 더 올리겠다는 게 버크셔 아닙니까? 근데 이 버크셔 차트가 지금 많이 깎였습니다. 우리 지금 버크셔 아무도 관심이 없어. 버크셔라는 주식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버크셔 해스웨이가 일단 지금 차트가 좀 무너졌어요. 저는 일단 이게 조금 어느 정도 트리거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조금씩 어떤 전조 증상들이 그러니까 균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갑자기 빠지면 안 좋지. 조금씩 이렇게 해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일단 시장이 좀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는 솔직히 동감하실 것 같아요. 특히 뭐 반도체 미쳐 있잖아요, 지금. 다 미쳐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금리를 내리면 세 번째 내리는 건데, 이제는 이제 조금 현실을 이제 볼 것 같아요. 내년 1월 달부터 현실을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너무 빨리 이렇게 내릴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주식이 너무 과열된 상태에서 0.25, 25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몇 번 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두 번 한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금도 상승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이 불안하면은 금은 가격이 급등을 하죠. 채권도 급등을 하고. 근데 요 세 개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금리 인하는 그렇게 저는 좋은 징조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채권은 그 전부터 올랐는데
다시 그 미국채가 10년물인가 다시 5% 근접까지는 아닌데 거기까지 가려는 움직임이 있고, 일본이 20년 만에 2%, 10년물이 2%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가는 너무 과열이죠. 그래서 지금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금리 인하 발표도 지금 세 번째고, 자산 가격도 높고, 고용, 뭐 제조업 지수 조금씩 이제 지표들이 불안하기 시작을 하죠. 조금 뭔가 저는 상황이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미세하게 조금씩 이제 균열이 이제 조금씩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랠리를 하더라도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아니지. 역사적으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이요. 바로 숏입니다. 숏은 지금 우리가 주식하고 있는 이 주식이 태어난 시점부터 현재까지 오늘까지 가장 저평가되어 있어요. 주식의 그 지금 숏 자산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 있어요? 있으면 내가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반도체 숏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이 있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숏은 배당을 10% 놔줘요. 분기 배당 1년에 4번 10% 놔줘요. 그거 왜 안 사? 근데 지금은 일단은 이번 주는 좀 지켜보고, 저도 아직까지는 모으지 않습니다. 약간의 지금 아직까지는 안 모았어요. 근데 지금 가장 괜찮게 보고 있는 숏이, 네, 중국 숏입니다. 네, 중국 숏, 그 양이라고 하죠. 그게 지금 차트가 이미 좀 돌아갔어요. 그거는 이미 먼저 조금 돌아간 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저 지금 니케이 숏을 좀 모으고 싶은데, 이거 지금 니케이 숏 보면 막 짜릿짜릿해. 지금 일본 총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 숏을 사고 싶어. 주가도 고점이고, 지금 국채도, 한 2%까지, 채권도 2%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조금 위험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이제 12월에 금리 인하를 다들 기다리고 있고, 지금 잠도 안 자고 방송 다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독이 든 성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숏을 사라는 게 아니고요. 숏 자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지금 어떤 숏이 좋을까라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하시고, 그리고 나는 만약에 내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폭락상이 나오면 어떤 자산을 사야 될지 관심 종목에 이제 차차차차 이제 이 농사를 이제 지어야 될 그 땅을 이제 비옥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필히 해 두셔야 돼요. 막상 폭락장 오면 뭐 사야 될지 그래 몰라. 에너지주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지금 어떤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이나 이런 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뭐 이게 말을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아무도 안 봐요. 왜 아무도 안 보는지 아세요? 저는 족밥이거든요. 아무도 제 주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아니 어떤 미친 아저씨가 나와서 자꾸 숏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 하는데, 심심할 때 그냥 한번 들여다보세요. 미국의 숏 상품들을 한번 착착착착 챙겨보시고, 국내 주식도 숏 자산들이 있어요. 착착착착 챙겨보시고, 그냥 관종만 한번 해두세요. 이거를 매일 보는 훈련을 하면 여러분 공부 정말 많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숏에 대해서 이해력이 좀 이제 있어야지 주식 투자하는데 조금 수준이 좀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원래 롱충이었어요. 미친 롱충이. 숏을 알고 나서부터 어떤 기간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이해를 조금 더 잘하게 되었죠. 내리는 게 당연하는구나. 폭락 나오는 게 당연하구나. 큰 조정 나오는 게 당연하구나라고 이해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 보는 눈이 이 숏을 알고 나서부터는 좀 더 좋아졌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 할게요. 족밥이 말이 너무 길어도 안 좋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이 호재라고 절대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금리 인상이 호재라고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금 이 세 번째 금리 인하는요, 리스크 관리입니다. 더 간다 아니에요. 더 간다, 계속 간다 아닙니다. 리스크 관리예요. 지금 계좌를 펼쳐보시고요.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돼요. 알겠죠? 대출 신용 내 쓰지 마라 했죠? 하지 마세요. 안녕.